해리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은 스포츠 세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전환은 그저 선수 한 명의 클럽 변경이 아닌 축구 역사상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지도 모르는 사건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해리 케인을 다시 팀으로 불러들이려는 계획을 세우며 동시에 팀의 또 다른 핵심 선수인 손흥민과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이적은 통상적으로 매우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케인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 선수의 움직임은 다양한 소문과 정보를 유출시키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이는 각 클럽, 특히 이적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구단들의 전략적 행보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유럽의 거대 클럽들이 케인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며 많은 이들이 그가 이 두 클럽 중 하나로의 이적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레비 회장이 공격적으로 나서 바이백 조항을 활용해 케인을 토트넘으로 데려오려는 계획이 영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축구계의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케인이 토트넘으로의 복귀를 통해 다시 한번 그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그에게 따라붙는 무관의 마법사라는 꼬리표는 그가 얼마나 우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열망과 달리 실제 경기에서의 결과는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첫 시즌은 화려한 득점력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우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의 연속 우승 도전은 물거품이 되었고 챔피언스 리그와 독일 축구협회 포에서의 경기 또한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마스 투엘 감독과의 결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케인을 중심으로 한 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케인 본인 또한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이는 그의 잉글랜드 복귀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첼시와 다른 프리미어 리그 팀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기민하게 움직여 바이백 조항을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는 다른 팀들이 케인 영입에 나서기 어렵게 만든 결정적인 움직임이었고 결국 프리미어 리그로의 복귀 가능성은 토트넘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레비 회장의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축구계에 큰 화제를 모았으며 케인의 바이백 옵션 관리에 대한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케인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으로의 복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케인은 자신의 우승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복귀는 토트넘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팀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케인은 그간 하늘 아래 한 팀에서 두 태양이 공존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경험한 많은 시즌 동안 팀의 모든 공격 전략과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는 케인이 선호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팀워크와 희생 정신이라는 가치가 희석되고 대신 모든 공격이 케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모습은 케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였을 것입니다. 케인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팀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익숙해져 있었고 손흥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복잡한 감정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함께 플레이하면서 47골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고 이는 둘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케인의 부재 속에서도 손흥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득점력과 리더십을 모두 겸비한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팬들과 구단 내부에서는 손흥민이 팀의 중심 선수로서 케인 없이도 충분히 팀을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 역시 이런 상황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손흥민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팀의 미래를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자신을 중심으로 한 팀 구성과 축구를 펼치길 원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구단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빅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퍼지고 있으며 이는 그가 팀과 장기 계약을 맺지 않고 다른 도전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 문제를 넘어서 토트넘 호스퍼 FC의 방향성과 그의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 사이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경력 동안 손흥민은 자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팀의 주요 공격수로서 뛰어난 기술과 놀라운 속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팀 내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변화와 레비 회장이 제시하는 조건들은 손흥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케인의 복귀 가능성과 팀 전술에서의 변화, 그리고 주장 완장을 반납해야 하는 가능성은 손흥민에게 있어서 큰 도전입니다. 론티 애슬레틱의 보도처럼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팀에서 원하는 것과 구단이 그에게 제시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연결설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우승컵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맨시티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주축 선수들을 매각하며 팀 리빌딩의 새로운 전략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판매한 것은 팀 구성의 전반적인 재편성을 위한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크 골로 감독 아래에서 손흥민의 위치가 측면에서 중앙 공격수로 변경된 후 그의 득점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이번 시즌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 터치 수는 지난 8시즌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과거 3시즌 동안 케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케인이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면 손흥민은 다시 팀 내에서의 지위가 변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특성상 잉글랜드의 황태자인 케인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손흥민은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축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과 같은 클럽은 감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택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아스널은 토트넘의 오랜 라이벌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 사이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4번 연속 우승을 노리는 맨시티는 손흥민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맨시티에서의 생활은 손흥민에게 더 많은 우승 기회와 함께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팬으로서 맨시티에서 덕배의 정교한 크로스를 받아 득점하는 손흥민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